새로 가입하신 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해서 녹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제 11월 달 포트를 설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정리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도 설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죠. 일단 텐버거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텐가자님 포트입니다. VIP 방에 가입을 하셨는데 종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좌를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닉스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요. 2번 캡처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이제 그 캡처할 때의 단가가 조금 바뀌어져 있는 그런 기준이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것이 이제 SK 하이닉스, 로보티즈,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작업해서 보내주신 분들은 추후에 엑셀 작업해가지고 이 비중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제가 대충 이제 암산으로 해서 들여다볼 텐데 하이닉스가 20%, 로보티즈가 20%,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한 30% 가까이, 20, 한 6, 7%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한 18%, 30%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로보티즈가 각각 20% 수준, 나머지 삼성중공업, 이스페타시스가 각각 30%에 가까운 비중, 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윗단계, 그러니까 지금 방송화면 보시는 기준에서 이 윗단계가 10월 달의 포트폴리오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10월 달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사실상 종목이 바뀌는 것은 또 비중이 바뀌는 것은 요 세 개 종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의 기준은 일단 그 비중을 그대로 좀 유지하는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이스페타시스, 로보티즈는 종목이 바뀌기도 하고 비중이 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전거래일 기준에서 종가 기준에 잘라놓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이제 3월 거부터 기준이 잡혀져 있는데 저기서 놓고 보시면은 왼쪽 윗상단에 놓고 보이는 부분이 시장 지수 전월 종가 대비해서의 변동률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기준이 형성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의 변동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3월 포트에 삼성전자 25%, 하이닉스 25%, 현대차가 20%, 합산해서 70%의 네이버 디자이너빌리티를 각각 10%씩 꽤 많은 비중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디자이너빌리티가 이번 슈팅과 함께 278%, 뭐 거의 300% 이상이죠. 2만 원 밑에서부터 했으니까 사실상.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20만 4천 원, 20만 5천 원 슈팅이 로보티즈가 나와요. 거래가 이번 반등 기준에서 월등히 강화돼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5천 원까지 따라 붙고 그리고 나서 눌리면 눌리는 대로의 그 흐름을 가져가겠습니다. 5천 원, 4천 원, 4천 원이면 딱 좋은데 자. 20만 4천 원으로 일단 먼저 로보티스부터 발송을 해놓고요. 그리고
로보티즈가 24일, 31일 게 있죠. 뭐 제가 계속 24일 걸로 보냈네요. 영상 부분을. 그렇게 해서 4,000원 기준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9일 거. 일단 포트폴리오 기준에 이제 로보티즈를 이번에 사실상 주력 포트폴리오에 10월 달에 넣었습니다. 넣었고 어제 오버슈팅 나와서 참 좋았는데 그 변동 유레크가 제한적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기준에서 잘 잡아 돌리고 있어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게요. 이런 식의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에요. 그래서 뭐 전체를 다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제 9월 포트폴리오나 이제 10월 포트폴리오의 변동률, 수익률 부분이 로보티즈가 20만 6천 원일 때 기준, 지금 기준에서 20만 6천 원 공방이 나오네요. 20만 4천 원 문자 나갔고 6천 원 공방인데 6천 원의 매수 전량이 들어오면 6,500원, 뭐 6,500원에도 따라붙는 것으로 매매 사인을 잡아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도 잘 성공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이스페타시스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력주 설정 범위에 넣어둔 그런 종목이죠. 변동률에 대해서는 사실 오버슈팅이 나와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위치에 일단 놓여져 있습니다. 수급이 프로그램이 개선되지 못하고 슈팅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보여지는 수급 범위가 있어줘야 되는 게 좋은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메타방의 경우는 주가가 꽤 밀려 있을 때 강력 매수의 기준으로 문자 발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추가적인 매수 강도를 잘 가져가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잠시만요. 지금 로보티즈 매수 전략을 잡아드리다 보니까 조금 포트폴리오 AS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결론은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준에 이렇게 오늘 세 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을 해드릴 텐데, 요 세 종목의 비중이 80%입니다. 세 종목의 비중이 80%. 그리고 나머지 종목에서 이제 네이버의 비중을 좀 높게 실어놨는데, 오히려 10월 달에는 네이버의 비중이 역할을 못 해줬어요. 그리고 현대차의 비중을 다시금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놨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네이버의 비중이 좀 더 높은 쪽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거래 급감하면서 현대차로 다시 비중을 25%로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꿈에 그리던 10만 원을 이제 훌쩍 넘겨줬고, 매달 일단 시장 대비 누적 수익이 좀 더 높여져 있던 그런 종목이에요. 시장이 거의 20% 올랐어요. 20%. 30%, 1.5배 정도 시장 대비 올라왔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강세 등을 감안한다면 시장 대비 조금 더 수익률이 발생돼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가총액이 3조 이하짜리 로보티즈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가 조금 드물죠. 물론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넣어놓기도 했었고, 이스페타시스가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월등히 더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비중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텐가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지금 비중이 하이닉스 비중이 20%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묶어서 우리는 보는데, 반도체 묶어서 볼 때에 55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까지 묶어서 보면은 60이란 말이에요. 예전의 기준 따지면 이제 데이터 센터 기준에서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하면은 뭐 또 어마어마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중을 짜드리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삼성중업, 이스페타시스, 로보티즈
하이닉스 비중 중에서 변동성을 가져가는 종목 기준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 변동성을 가져가는 종목이죠. 나머지도 뭐 요즘에 가벼워지긴 했습니다만 최종 결론적으로는 이 포트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 포트의 기준을 대략 70%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세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비중을 세 종목을 70% 이상 여기선 80%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현금 비중 설정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변동성 종목이 그때그때 이제 매매 사인이 나오니까 그 매매 사인을 바탕으로 해서 변동성 종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비중을 좀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수급이 월등히 좋았단 말이죠. 어제 수급이 기간 쪽에 수급이 아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인이 흥분해서 저렇게 들어올리기는 쉽진 않고 프로그램은 여전히 11만 주 수준의 매도인데 주가 강세가 나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기간 수급이 형성돼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고가의 기준을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21만 8,500원 돌파를. 뭐 오늘이라도 뚫어주면 된다는데 뚫어주려면 지금 이제 10시 23분이니까 굉장히 강력한 매수 강도가 연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거래가 수반된 고점 돌파.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고점 돌파는 신뢰도가 결여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도 놓고 보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로보티즈 한 번 더 뿌려주세요. 어제 걸로 어제 우리가 녹화하고 제가 장중에 마지막에 한번 뿌렸네. 그거 뿌린 거 있으면 그걸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리되시는 물량을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두 종목 다 무게감을 비슷하게 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위주로 좀 더 무게감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로보티즈가 22만 원 뭐 넘긴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비중을 유지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19만 4,730원이면은 전거래일에 아마 편입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 이전에 편입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제 좀 매수 강도를 드렸죠. 이 가격대에서 좀 수익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실현하세요. 적절하게. 요 자랑 말고 플러스 3% 이상 움직임이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꼬리가 좀 달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에는 비중을 좀 정리를 하셔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의 비중을 최소 40에서 50%까지 채우시는 걸로 그게 실질적인 계좌 수익의 밑바탕이 됩니다. 실질적인 그렇게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쪽 그러니까 하이닉스 유지하고 로보티즈 비중은 소폭 조정을 좀 하셔서 비중을 좀 낮춰 놓으시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쪽의 기준도 거래 터지면서의 흐름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아쉬운 게 이제 현대차도 괜찮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밀리니까 또 삼성중공업도 갭상승 이후에 그러면서 너무 밀리는 음봉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수급까지 꼬여져 있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삼성중공업 쪽에 그러면 다음 주의 기준에 고점을 재차 넘기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꼴에 너무 달려버렸네. 한미반도체도 지금 한 장 좀 출력해 달라는데 그거 출력해 주시고 필명 이미경공 선생님 자료 그 자료 좀 아쉬운 거죠. 좀 한미반도체 전략을 좀 꾸려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이미 또 꼬리 달고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시장이 지금 좀 불편해요. 자, 일단은 여전히 뭐 하나오션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 일단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나 10월 저점 대비 상승률은 똑같아요. 47%씩이었어요. 현재가 기준에. 고가 기준도 뭐 거의 똑같습니다. 50%대 이번 달 저점 대비해서의 흐름이. 하나오션의 경우도 똑같아요. 대략적으로 50% 수준에. 삼성중공업이 고점으로 따지면 조금 더 탄력이 있었고요. 근데 앞으로의 탄력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영상을 보시면 어차피 조선을 가지고 갈 거라면은 하나오션에서 옮겨가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을 여기서 잘 뺐죠. 여기서 빼서 이제 삼성중공업 쪽으로 가지고 간 건데, 그다음 조정받고 이제 갭상승의 기준.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조정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27일 이때 이제 삼성중공업으로 옮긴 거고, 그러나 슈팅 처음 접근보다는 이제 뭐 수익 범위. 근데 오늘 첫 번째 문자가 이제 갭상승에 따라 붙자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려서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된 거죠. 이쪽을 조선주의 이제 탑픽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는 연초에도 조선주 탑픽으로 한번 보자라고 설정을 잡았거든요. 그때가 5월 이후인가요? 이때인 것 같아요. 이때 수급이 좀 들어와 있을 때. 근데 슈팅을 주지 못하고 수급이 꼬여져서 변동이 제한적이어서 하나오션으로 빠르게 비중을 돌려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요자락에서부터 요 슈팅, 오버슈팅의 기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의 흐름에 요 추세 부분이 글쎄요,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서 다음 주에도 뭐 눌려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악의 경우가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뭐 훼손시키지 않는, 너무 멀죠.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훼손시키지 않을 흐름으로 보고, 오히려 뭐 내일이 또 있기 때문에 꼬리 감싸 안고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슈 범위에 이제 치고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 인식과 함께 이제 음봉 떨어지면 차익실은 이렇게 잡아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뭐 한 템포를 놓쳤어요. 특히 이제 그 현대차에 대한 흐름의 흥분 상태의 기준. 현대차에 대해서 개장초부터 잡아내야 되겠구나. 오늘 첫 거래일의 기준이니까. 결론은 삼성중공업의 매도세를 잡아내드리지 못했지만은 요 3만 원 전후에서의 흐름의 기준에서는 유지하면서 대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그리고 요 기준이 거래대금으로는 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거래량이 뭐 여기서 아무리 많아봐야 바닥 거래량인 거고. 그리고 저 흐름 대비 이제 실질적인 변동성이 있을 때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매집은 돼 있는데 주가가 제한적으로 움직이다가 첫 번째 오버슈팅이란 말이에요. 이 오버슈팅이 여기서 끝날 오버슈팅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음 달 거래대금만 실려준다면, 다음 달에 거래대금만 실려준다면 이 정도 크기의 양봉은 한 단계 더 나올 수 있다. 40%뿐이 안 돼요. 하나오션하고 비교했을 때. 하여간 뭐 삼성중공업의 자세한 내용은 삼성중공업 영상, 가장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 참조하시고 그리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0% 가까운 비중인데 오늘이 조금 아쉽지만 내일 다음 주 정도 놓고 보시면서, 그리고 비중은 좀 줄이시긴 해야 돼요.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30%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쪽, 변동성이 확대되는 쪽, 그쪽에 뭐 속된 편으로 몰빵해서 대박 수익 내고 싶죠. 근데 그게 꺾여지고 풀어지는 순간의 변동성은 또 그 흐름대로의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 먼저 비중 채우시고 대처하는 걸로.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 종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비중을 또 하이닉스의 비중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페타시스의 비중을 채운다? 그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조드리느냐?
그냥 좋아요가 아니에요. 채널 돌리면은 삼성전자 끝내줘요. 하이닉스 끝내줘요. 또 지금 와서 뭐 실적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이 기준 뭐 전년 대비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말고 2018년도에 그 하이닉스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20조. 그 20조의 실적 대비해서 내년 전망치가 58조예요. 근데 금리를 이번에 이제 또 내렸잖아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내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성장주는 다 죽습니다. 성장주가 그냥 주가가 죽는다는 게 아니고 고금리에서 움직이던 유동 자금들이 작은 경색이 오죠.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뭐 더 자금이 잘 돈다. 그거는 일반 제조업체들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성장주들의 경우는 그 성장성에 그 성장성 담보를 가지고 당장의 수익이 없더라도 자금 자체가 조달이 됐잖아요. 형성이 됐죠. 나 이 자금 투자할 거야. 근데 그 금리가 4%대. 지금 이제 내려와서 3.75에서 4%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 4%의 기준에 맞는 성장성이 있는 업체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지표가 조금 불편해서 그 지표에 맞는 수준만큼만 금리를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금리를 급격히 내린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서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급격히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 급격히 내린다는 신호가 오면 위험하다는 거죠. 하여간에 결론은 이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사상 최대치 실적을 넘기는 게 내년입니다. 전망치는 이렇게 나와요. 전망치는. 그게 뭐 저는 아직까지는 금리가 급격히 내려갈 일은 없다. 2% 금리까지 위협받는다면은 그때는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2%대 금리에서 더 조달 금리가 많이 형성돼서 성장주로 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채권적으로 눈을 돌리는 시각들이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시각들이 더 확장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녹화를 하면서 자꾸 이제 약간 횡설수설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두산퓨어셀 로보티즈, 두산퓨어셀이 아니라 로보티즈의 지금 재차 추가 편입 설정을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원고 작업하시는 분 못 들었나요? 조금 전에? 로보티즈 좀 올려주자니까. 로보티즈 한 번만 뿌려주자고. 20만 9천 원에 매수에 한 번 더 냅니다. 지금은 VVIP 방에만 문자가 나가요. VIP 방에 문자 안 나옵니다. 왜냐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죠. 문자에도. 과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VVIP 방 그리고 이제 채팅방에는 VIP 방까지 문자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검색기 기준에서는 지금 종목군들이 다 떨궈져 나갔어요. 진입 이후에 수익률 오늘 뭐 캡처를 하나도 못했는데 뭐 캡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로보티즈는 단계별로 매수 강도를 더 드립니다. 어제 매우 강력하게 매수잔을 드렸어요. 어제 아주 강력하게, 상당히 강력하게 그 매수 강도를 드렸고 21만 4천 원 넘겨주는 흐름이 오전장에 빠르게 진행이 돼야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대금 순위 안에 들어오고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내년에 경신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사상 최대치를 넘기지 않았냐, 선반영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의 선반영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렇죠. 응? 인플레이션 효과.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화폐 가치 훼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의 오버슈팅은 이 정도 흐름이 아니라 더 확장돼서 나오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그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실적표가 저쪽에서 떠서 보여드릴게요.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긍정적인
해석이 시장에 나오고 시세가 분출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그리고 뭐 하나 오션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쪽은 실적 성장은 있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수 강도는 강력하게 있었지만은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1조예요. 시가총액이 51조, 순위가 8입니다. 하나그룹주가 시가총액 8위까지 들어온 건 아마 역사상 창사 이래 처음일 거예요. 영업이익 4조인데 51조입니다. 방산업체가 그것도. 이거는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정책금융에 대한 전 정부에서의 완화 이런 부분에 폴란드 돈 빌려줘서 무기 사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수혜가 된 거죠, 사실. 그래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움직인 전형적인 기술적 분석 패턴에 HD 그룹주들도 지난 정권 또 이번 정권 초반까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를 뿜어주고 있는데, HD 중공업이든 HD 조선해양이든 HD 현대미포든 이 종목군들이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다.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이런 게 아니에요. 결론은 HD 현대중공업도 1조 원에 또 내년치 2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보고 52조다? PER이 26배. 조선주가 이런 PER이 형성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투자이너빌리티 어제 61조 7천억까지 6억 4천만 주짜리 종목이죠. 1조 4천억 영업이익이 PER이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 끝내준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지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 저평가라는 거예요. 현재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 순이익 감안하면은 영업이익으로 기준 잡으면 지금 뭐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10배가 안 나오잖아요. 하이닉스는 6배. 지금 어제도 이제 뭐 하이닉스가 우월할 거냐, 삼성전자 우월할 거냐의 기준에 올라가는 거는 하이닉스가 더 가벼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둘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죠? 60조 원 수준.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1.5배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결론은 만에 하나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뭐 비슷하게 밀리겠지만 실적이 있는 애들은 재앙적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 조정을 받는다는 거는 시장이 무너진다는 거는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고 기업들, 지금 실적을 내는 기업들의 실적이 훼손된다는 얘기죠. 지금 뭐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0위 안에 사우디 아람코를 빼고는 사우디 아람코는 22년도 시가총액 대비 밀린 거예요. 그때 한 2조 달러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1조 8천억 달러, 2조 달러 이렇게. 거기보다 못 오른 거고 나머지는 속단표로 미친 듯이 오른 거죠. 애플이 시가총액 그때 1위였는데 걔가 2조 달러 전후, MS가 2조 달러 이하. 이제 달러에서 좀 턱없이 모자랐죠.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순위에도 없었고 10위 안에. 알파벳 아마존이 1조 달러도 못 넘기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결론은 이들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결국은 이들이 올라올 동안에 올라오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실적, 앞으로 성장성이에요. 성장성의 어느 면의 성장성이냐 했을 때 AI 기반의 성장성이 되는 거죠. 그럼 AI 기반의 성장성의 기준에 전체적으로 다 테슬라까지도 뭐 자율주행 포함해서 모든 게 뭐가 있어요? 반도체를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흐름의 기준이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반도체를 무조건 써야만 되는. 그래서 이들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들이 무너지는 부분에 말씀드린 금리를 말씀드린 거고, 그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오늘 흐름이 이렇게 엉켜져 있더라도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따라붙고 나서 또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뭔 말 같지도 않게 26만 7천원까지 내려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후에 그러면 매우 강해질 수 있다.
왜?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실려 있는 상태의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대차의 기준에 대한 해석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을 하여간에 어찌됐든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좀 일단 먼저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총 4분이거든요. 4분의 이제 AS 전략을 잡아드리는 건데 지금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 11월 달 포트폴리오를 내일 당장 오픈해 드려야 되는 위치니까 좀 설정을 잡아 드린다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시장이 좋아서 어떤 종목이든 다 움직이니까요. 자, 이 부분에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잠시만요. 저쪽 메타방도 문자를 하나 보내드려야 되니까. 강력 매수라고 보내드렸었어요. 로보티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070 스팸 전화가 하루에 한 10통 오는 것 같아요. 070. 전화는 요즘 뜸한데 070 전화. 난 희한하네. 자, 지금 오버슈팅 21만 3천원까지 나옵니다. 21만 3천원에 매수자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 변동이 아직까지는 눌림 변동이 있으니까 21만 2천원으로 설정을 잡아놓을 테니까 얘도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료 방에 VIP, VVIP의 방송이 나가고 채팅방에 글이 올라가고 문자 발송은 어떻게 돼 있어요? VIP만 발송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조금 전에 떠 있었네요. 그러면 그 저기도 같이 발송합니다. 그 검색계 지금 떠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계 떠 있는 만큼 마지막 매수자인이 VIP 방은 20만 4천 원이었어요. 근데 VVIP 방은 계속 촘촘하게 문자 사인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검색계 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했어요. 검색계 떠 있는 거 보여드릴 거고, 이미 벌써 이제 20만 원, 20만 1,000원 뭐 이렇게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전체 좀 올려드리고 마저 녹화를 합시다. 뭐 시간은 많으니까 이걸 뭐 누가 끝까지 들여다보실 분들은 제한적이겠지만 로보티즈 그래서 아까 올려주십사 했을 때 그럴 때부터 해서 지금 이미 이제 주가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쪽 우리 지금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문자반 불기둥 AI 문자반 또 검색기에 떴기 때문에 우리는 19만 원대에서부터 들어간 거를 어쩔 수 없이 저쪽은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더라도 검색기에 지금 막 뜬 거잖아요. 충분하게 슈팅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만 3천원, 4천원을 고점을 찍고 21만 2천원 공방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21만이 맞죠? 헷갈려요. 조금 전에 19만 원대 20만 원 이하였고 어마어마하게 바닥 대비 우리는 그 수익 범위를 창출한 거고 8차 목표 주가 23만 원 드리고 그리고 메타방 목표 주가도 오늘 2만 3천 원까지 23만 원까지 설정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해서 2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는데 다시금 뭐 상향을 해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21만 5천 원 4%. 이런 그 시세를 좀 내줄 수 있는 어찌 보면 한 달 만에 그 나오는 시세들이 제한적인 시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기준하고 내일 기준까지 로보티즈의 슈팅이 나오면 아까 보여드린 그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에 있어서 충분히 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진입 이후의 수익률이 9%고
계좌 수익률은 27%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거래가 조금만 더 실리면 거래가 실린다는 거는 지금 흐름에서 이제 고점을 넘겨주는 그런 기준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더 실려주면은 우리가 목표했던 그 21만 8,500원 고점을 넘기고 22만 원, 23만 원까지 오버슈팅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23만 원까지 나오면은 대략 한 8% 정도 그렇게 되면은 계좌 수익은 1억 3,600이니까 36% 정도 오래간만에 수익률 범위가 좀 확장될 것 같아요. 어제 고점을 지금 딱 넘기는 그런 위치예요. 프로그램 쪽에 매도도 11만 주대에서 7만 7천 주로.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고 매도 그 호가 잔량이 만 주 단위 이상 쌓이는 흐름들이 보여지게 되면 그러니까 21만 8,500원에 원래는 몇만 주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또 22만 원에도 그걸 프로그램이 3만 주, 5만 주씩 잡아가서 슈팅을 주면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의 경우에 변동률들이 꼬리 달고 내려올 때 변동률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21만 8,500원 찍고 우리가 차익 실현한 날 밀려 내려온 게 21만 8,500원 찍고 19만 원이 깨졌나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내렸어요. 18%.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계속 슈팅해요. 계속 매수해 나갑니다. 21만 7천원 공방인데 7천원까지 또 따라붙는 매수해를 냅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비중만 주력으로 5%를 넣어드렸으니 그 비중만 흥분하지 마시고 주력 비중 냅두고 단기 변동성 매매의 비중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에 주력을 70% 채운다면 로보티즈를 포함해서 70%를 채운다면 30% 중에 10%는 현금이라고 치고 20% 남잖아요. 20%의 상당 부분을 로보티즈에 공략은 할 수는 있어요. 로보티즈에. 그죠? 상당 부분 로보티즈에 공략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주력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만 지키면 돼. 그 원칙만. 다시 이제 뭐 비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30일 목표 주가도 다시 이제 상향해서 메타방 기준도 23만 원. 그렇게 하고 지금 21만 7,500원 찍었잖아요. 21만 8,5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에 거기를 이제 넘기는 모습이 형성이 된다면 거래는 터지겠죠.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빠르게 개선되어 주기를. 그래서 결론은 이번 달 11월 달 포트폴리오의 구성 범위를 제대로 가져가자의 기준인데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 포트의 비중을 채우시자의 기준인데 9월 말에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미 올려드렸어요. 이 종목군을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이제 11월 달 포트를 영상과 함께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11월 달 포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유지합니다. 현대차 오늘의 거래가 내일 최종적으로 이제 그 포트를 오픈을 해드릴 텐데 오늘의 거래가 스타트가 돼서 그 거래 대금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래서 오늘 꼬리가 상당히 달렸습니다. 그 상당히 달린 꼬리를 최대한 감싸 안고 최소 28만 원 위쪽으로 좀 돌려놓고 흐름을 준다면 매우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와 이스페타시스와 로보티즈인데 현재 기준에서는 로보티즈와 이스페타시스 비중을 가져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쪼개서 종목을 하나를 늘릴까 아니면 이제 이 상태 기준에 놓아줄까. 그러니까 네이버는 9월 말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 거래를 이어가지 못하고 거래가 둔화되고 또 훼손돼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흐름 속에서 거래 대금이 재차 이제 어제 터졌지만은 어제 수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 이슈, AI 이슈 터졌지만 다시 이제 거래가 둔화되고 수급이 꼬인다면은 안타깝지만 주력에서는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LG화학과 지금 삼성전기를 보고 있는데 삼성전기 부분을 이스페타시스하고 교체를 할 거냐 다 좋다고 다 같이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삼성전기를 교체를 할 거냐의 기준,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쪽, 예를 들어서 이제 로보티즈 변동성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슈팅이 나와서 움직인다면 그럼 삼성중공업 쪽의 기준을 넣고 오히려 이걸 빼겠다. 그럼 삼성그룹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삼성그룹이 삼성중공업을 넣게 됐을 때, 삼성중공업을 넣게 됐을 때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또 삼성 전기까지. 삼성전기는 좀 내일까지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기준 잡고, 가격은 너무 좋아요. 지금 가격은 너무 좋은데 내일까지 한번 심사숙고 해보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잡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LG화학의 기준을 5%로 잘라준다면, 그러면 삼성전기의 기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그룹이 3개가 되고 PCB 업체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국전력을 5만 원까지 열어두고 한국전력을 들여다볼 거냐? 저는 5만 원까지 열어놓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격만 매력이 이제 형성이 되면 되는데 가격이 어떤 매력으로 이제 형성이 될 건지. 자, 로보티즈는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러 갑니다. 그 수급 범위에 프로그램이 월등하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분명하게 나 지금 소름 돋으려고 그래요. 어제 로보티즈 문자 중에서 강력하게 주력 포트폴리오 강력 매수라고 써놓은 문자가 있어요. 그 문자를 좀 찾아서 캡처를 해주시고요. 21만 9천 원에 VIP방 채팅방에 매수엔 올려드리고, 그리고 VVIP방 매수엔 문자로 나갑니다. 문자 너무 많긴 하지만 많아도 지금 자리가 따라붙을 자리고 편입할 자리라면 지금 22만 원 넘겼고, 지금 수익률 범위가 확장이 돼서 131%, 그러니까 31%. 우리가 9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사실 윤정도도 많이 혼나야 돼요. 9월부터 지금 계좌 수익률이 이것뿐이 안 나왔다. 우리 9월 1일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다만 그 수익률은 따라붙을 수 있다. 조금만 집중하면. 만약에 윤정도가 그저께 두산 피오스를 가지고 한숨 푹푹 쉬었죠. 두산 피오스를 매수해 나가고 상한가까지 가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는데 메타방의 그 편입을 한테뭐 놓쳐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제 지금 기준에 만약에 두산 피오스를 들어가서 수익을 발생을 시켰다면은 지금 계좌 수익이 50% 60%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251030 지금 31% 계좌 수익 부분이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겼기 때문에 22만 원 언저리에서의 그 매수 모델도 공방이 확장될 수는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지금 개선되고 있어요. 계속 11만 주에서 1320만 주짜리라서 굉장히 적은 물량들이 아닙니다. 그 물량들이.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래서 요 흐름 부분이 어제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비교를 해보시면 시장 수익률 자체가 9월달 포트폴리오 보시면 8월 종가 대비해서 8월 종가 대비해서 29일 종가까지 시장이 28%. 계좌 그 지금 매매 따라 계좌 겨우 이제 31%잖아요.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같이 봐야 되니까. VVIP방과 VIP방, 불규동방, 또 메따방 4군데를 봐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 계좌 수익은 50%입니다. 두산 피오셀만 공략 잘했으면은 지금 한 5, 60% 이상, 그러니까 시장 대비 더블 그 정도인데, 메따방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VVIP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메따방 나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문의 주시고, 메따방만 별도로 운영을 하진 않습니다. 고점이 22만 1,500원 7%대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위에 매도 잔량이 월등히 쌓여야 되는데 지금 매도 잔량이 안 쌓여서 조금 아쉬운 부분,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마저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대략적으로 내일 이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종목을 많이 늘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종목이 주력이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집중할 쪽을 10%를 넣고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을 텐데 최종적으로 내일 여기서 이제 뭐 빠지거나 새로 들어오는 경우 또 로보티즈를 또 유지하는 경우 여러 가지 전략의 기준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지금 의뢰를 하신 분들은 그런 맥락에 좀 움직임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객 수익 포트인데 재미난 것이 이래요. 우리 이거 12만 원대부터 다 매수 들어간 거예요. 23년 7월 26일 날 2차 전지 전량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잡은 하이닉스 가격인데 이게 17만 5천 원짜리 더블이죠. 근데 35만 원에 더블인 거고 지금 주가로는 따더블 200%입니다. 마찬가지인 거고 요게 12만 원대 초반 계좌 수익이에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됐겠죠. 어마어마한. 요분들은 자산 규모 꽤 크시고 4년간 같이 계셨어요. 약주 아예 못 드시고. 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윤정두에게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형성한 기준이잖아요. 요분은 그 오프라인에서 간혹 뵀어요. 연세도 비슷하고 간혹 뵀는데 그러니까 뭐 말씀이 좀 많이 앞서시는 분이 이분은.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단기적으로 40% 가입하자마자 이 수익을 내고 그리고 단타 매매한다고 막 하시다가 낭패를 보셨죠. 그래서 싹 다 정리하고 여기 보시면 10월 14일 날 강연에 220만 원짜리 강연을 오셨어요. 왜? 절실하니까. 수익 잘 낼 땐 좋았는데 뒤돌아보니 이 계좌가 또 박살나 있거든. 근데 뒤돌아보니 포트폴리오 구성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뭐 하이닉스 한 종목 몰빵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강연에 오셨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저라면 뭐 한 종목에 집중하신다 하니 그렇다면 하이닉스입니다. 그 12만 원대 샀어요. 그 지금까지 매매 안 하고 계시면 되잖아. 농담이 아니라 300% 수익이 300%. 300% 이상 400%. 그죠? 400%지. 60만 원, 400%면 60만 원 정도니까. 근데 이거를 14만 원, 15만 원에 다 팔았어요, 또. 다 팔고 엉뚱한 종목 매매하시고. 그 가입하세요. 그런데 이제 돈이 아까운 거야, 가입비는. 요분 자산이 작지가 않아요. 가입비는 아깝지, 돈 내는 거는. 그냥 어떻게 비비고 비비다 보면 정보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대처가 안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위에 옥돌정님 같으신 경우죠. 이분도 자산이 꽤 커요. 근데 한 10억 계좌 되시거든요. 최소 범위가. 근데 요분 같은 경우도 가상 계좌 1억을 기준으로 하이닉스 현대차 8대 2로 매매하시고 더 이상 바쁘신데 자꾸 단타 칠러 하지 마시고 단타가 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이거 그대로 가지고 계셨으면 얼마입니까? 10억 계좌가 37억 돼 있는 거예요. 37억. 27억을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연락 와요. 지금 계좌 반토막 나 있어. 지금 이장해. 이번에 조금 회복하셨나 모르겠어. 그 밑에 보시면은 이분께서 자산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회원이시니까 말씀드리긴 그렇고 규모를. 이분 같으신 경우에 아마 거의 이 상태 이제 유지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매수해 나갑니다. 21만 9천 원까지 나왔고 지금 22만 3천 고점 또 넘겼어요. 22만 3천 원. 지금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수익 범위를 어제 그렇게 강력하게 어제 문자 주력주의 비중에서 아주 강력하게 매수합니다라고 문자 보내드린 거 그거 캡처해가지고 그거 뿌려드리세요. 낱장으로 한 장씩 다 뿌려드린 낱장으로. 이게 윤정두인 거예요. 어제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금 이 계좌 수익 볼까요? 내일 하루 남았는데 시장 수익률은 넘겨야 되는데 윤정두도 참 동네 창피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요 매매
이후부터 해서 추가적인 뭐 고점 인식 잡히고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지금 4만 주로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번 계좌가 지금 48%로 돼 있잖아요. 조금 더 높아요, 수익률이. 조금 더. 저기서도 조금 압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베타시스 비중을 좀 더 높이셨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80% 정도 되잖아요. 50% 그다음에 현대차가 25%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저도 마찬가지 메타방의 수익률이 집중하지 못하면 조금만 집중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주력주 편입 비중을 채워놓고 나머지 여유자금 주력주 비중 이외의 여유자금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한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강연회 설정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강연회 만약에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라면은 세 종목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세 종목으로. 그래서 그 세 종목의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스베타시스입니다. 어찌 보면 좀 무리수가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다 아이트고. 근데 집중하고 싶다.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하고 싶다. 이게 80% 수익입니다. 이게 시장 30% 가까이 올라올 때 80%를 넘긴 수익이에요. 이 세 종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 그래서 주력주 이제 오픈을 해드리니까 그 비중 잘 맞추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텐가자 선생님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비단. 그래서 우리 이제 주력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그 포트폴리오 주력주 이외에 요 밑에 이렇게 주력주가 있잖아요. 요 기준에 한국전력을 우리가 포트에 넣었나요? 이번에 매수세를 냈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한국전력. 왜냐하면 제가 이 위치 설정하다가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제 들어갈 종목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10월 21일 날 또 17일 날이 들어갔었네. 42,000원대.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한국전력, 디스플레이, 뭐 테크인, 코스모 신소재, 두산에너빌리티 다들 이제 오늘은 조종폭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종목군을 조정을 좀 해드릴 겁니다. 조정을 해드려서 뭐 좀 덜어낼 종목은 덜어내는 걸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오히려 매수 강도를 좀 확장할 쪽은 매수 강도를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일단 뭐 예를 들어 덜어낸다면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테크인 누적 수급은 좋지만은 거래가 원체 제한 쪽이어서 테크인 또 디스플레이도 좋지만 거래 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대금 제한 쪽이어서 뭐 그렇게 세 종목 정도 정리를 할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단기 고점 형성 이후에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대한전선은 이제 일정 범위 움직임 나오면 고점 찍고 내려오면 이제 거기서 차익 실현 나머지는 가져갈 건데 좀 이따 이제 한미반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채우고 한미반도체인 거예요. 한미반도체를 채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채우고 이스베타시스인 거예요. 이스베타시스 비중이 더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만 조절하시면 조금 더딘 것 같지만 그 더딤이 더 빠르게 형성돼서 수익 기조가 잡히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VIP방에 홍 선생님이신데 홍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퍼센테이지로 주셨어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산 금액이 꽤 크실 것 같은데요. 자산 비중이 꽤 크실 것 같아요. 어찌됐건 크시든 작든 뭐 똑같습니다만 왜 크시고 적고를 얘기하냐면 이제 제 기준에서는 요즘에 뭐 젊은 친구들도 뭐 대출 받아갖고 전세 얻고 오를 때 보면은 몇 억씩 대출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1억, 2억은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예전만큼 그 예전에 1억, 2억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화폐 가치도 훼손이 됐고 인플레이션도 크게 형성됐다. 예, 결론은 홍 선생님께서 1억 계좌 이상이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VVIP방으로 옮겨오세요. 그런데 종목군들 보면 또 아니신 것 같고 어찌됐든 하이닉스가 5%, 두산에너빌리티가 5%, 하나엔진이 5%, NHN KCP가 7%, 에코프로 BM이 11%, ABL 바이오가 5%, 삼성전자가 5%, 이스페타시스가 6%, YG 엔터테인먼트가 30%인데 YG 엔터테인먼트가 과연 30% 비중을 갖고 갈 종목인가를 따졌을 때 얘네들의 그 메이저의 수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메이저의 수급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 수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도 올라갔죠. 근데 결론은 이제 간혹 한 번씩 거래대금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고 그냥 뭐 매수만 들어온다. 그건 중기적인 관점의 시각이거든요.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시각. 결론은 그 수익 범위가 수급의 논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을 타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수급이 유입됐던 상황이니까 앞전고 좀 넘기는 건 맞는데 거래가 없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또 거래가 없으면 조정을 받았을 때 뭐 개별적으로 물량 정리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불편해요. 적은 물량에도 훅 밀리고 또 올라갈 때도 뭐 간혹 자금 지평 들어오는 날은 뭐 슈팅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매집 규모가 예상 외로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뭐 20%, 30%뭐 이렇게 들어와요. 장내 매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에도 꽤 들어왔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냥 24년 10월부터 간략하게 누적적으로만 놓고 보시면 10월 11월부터 봐야 되나 어찌됐든 400만 주면요 20%가 넘죠. 그렇죠? 20%가 넘고 24년 10월부터 그 매수 평균 단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한 요즘 보니까 6개월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85,000원 프리미엄도 없고 이게 6개월 평균일 거예요. 6개월 평균. 결론은 Y젠터 같은 경우에 얘뿐만 아니라 엔터주가 다 그래.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2015년 뭐 이럴 때부터 그러니까 2018년 이럴 때부터 계속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이 당시에도 엄청난 매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Y젠터는 수급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입니다만 기대 수익률 범위는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0% 매수하고 뭐 주가 1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300% 올랐나요? 9만 원에 3만 원에서부터 200%. 근데 거래 대금이 시원시원하게 터져서 움직인 뭐 투자에너빌리티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방산 에너지 뭐 조선 이런 쪽을 비교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러면 조선 방산 원자력 이쪽이 더 낫다라는 거죠. 매집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거래 대금이 원체 결론은 30% 비중을 가져갈 종목은 아닙니다. 어차피 방안에 함께 하시기로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거니까 정리하셔서 방안 주력주 위주로 설정 범위 잡아서 대처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설정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됐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5% 유지하시고 6%, 삼성전자 5%인데 Y젠트 정리되시면 삼성전자로 그렇게. 그리고 에이벨바이오를 우리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에서는 갖고 있었어요. 오픈돼 있는 뭐 전체 포트폴리오 말고 개별 공략주 기준에서 설정을 했는데 시장 뭐 부정적일 때 동반적인 조정 받을 때 그럼 되돌리는 기준에서 되돌릴 가능성이 있겠느냐. 펀더멘탈적으로는 불편하다. 그리고 되돌리는 흐름에서 똑같이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는데 올 때 긍정적인 종목군들이 있다. 그럼 그 긍정적인 종목군들로
옮겨나 드렸었죠. 좀 늦은 감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잘 옮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펀더멘탈이 없어요. 우리가 뭐 정리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펀더멘탈 자체가 실적이 없잖아요. 바이오주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데 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든가 누적 수급이 쌓인다든가 이럴 때 좀 들여다보는 거고, 그리고 거래가 터져서 움직임이 나올 때라든가.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정리입니다. 일단 정리하시고 거래 터질 때 기준을 보시고, 그 다음에 NHN, KCP 얘도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가지고 이때 이제 슈팅 나왔을 때 네이버의 연동폭이었는데 안 되죠. 어느 날 한번 빵 치고 들어 올려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리입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엔진은 지금 비중이라면 5% 비중이라면 뭐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엔진은. 그래서 일단은 얘도 이제 우리가 본 건 누적 수급입니다. 누적 수급이었고 지금은 좀 꼬여 있는데 일단 뭐 유지하시더라도 4월 이후에 누적 수급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뭐 보실 수 있다. 다만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주력주 이외의 변동성 매매 기준에 얘를 넣지를 않고 있어요. 조선주보다는 오히려 얘가 더 실적이 더 좋습니다. 물론 뭐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지만 조선주보다는 엔진주들의 실적 개선폭이 월등히 좋다. 그것을 명분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없어요. 주가가 빵빵 치고 올라갈 때 저도 따라 붙습니다. 근데 아니다 싶으면 일단은 적정하게 빠져나오거든요. 손절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거를 이제 놓치시는 분들은 장기로 가져가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고점을 뚫어주면 가지고 있었더니 수익이 나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은 기회 비용을 또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지수는 이미 벌써 여기 고점을 찍을 때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근데 얘는 현재가의 기준으로 따질 때 요 고점과 지금의 현재가로 따지면 움직인 게 없어요. 그죠? 시장은요, 이때 이 친구가 고점 찍을 때 3,100, 3,200이에요. 3,200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4,100입니다. 900포인트 올랐어요. 900포인트 올라올 동안에 얘는 못 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을 하회로 보는 거예요. 이제 움직일 자리가 됐다. 그럼 거래 터지고 움직일 때 그때 따라 붙으면 되죠. 그래서 얘도 뭐 가져가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방안으로 설정해서 들어오신 거니까 방안의 전체적인 부분 보시고, 2차 전지는 저도 지금 심사숙고할 건데 코스모 신소재도 정리를 할까요 기준에. 이번에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에요. 에코프로 PM도. 근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과의 정치적인 이슈라 그랬어요. 윤정도 말만 들으세요. 윤정도 말만. 정치적인 이슈로 전체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나온 건데, 그 사이에 미국장 폭등이고 우리나라도 폭등이에요 사실.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뭐 중국을 때려버리겠다, 뭐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스토리들 아니에요. 결국은 뭐 화해했다? 쇼하고 앉아 있는 거지. 얘기했잖아요. 공화당의 기준은, 미국의 공화당은 나 엄청나게 센 친구야. 나 센 사람이야. 응? 다 덤벼. 나 멋있죠? 보수 진영들 나 뽑아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 지지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들. 자, 포트폴리오에 그 문자를 쭉 뿌려주면 강조할 부분을 좀 박스를 쳐서 줬으면 좋지. 평상시에 없던 내용. 주력 포트, 강력 매수. 그 기준이 20만 4천 원, 21만 원인데 그 이전 거는 문자가 없네. 그 이전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에 주력 포트 강력 매수. 어쨌든 2차 전지의 기준은 이번에 에이펙 회의 전에 중국과의 관계를 긴장을 시켜놨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관세를 100% 부과한다는 등 엄한 소리, 정치적인 소리를 높여놓고,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뭐 현실화되나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미국 쪽에 증설하는 부분을 철회한다라든가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수급도 들어오고 요 수급이 이제 공매도차 상환이냐 또 실제 매수냐 그런 흐름에서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저점 대비해서 50%나 올랐으니까 지금. 그리고 이 흐름을 이제 흥분 상태로 놓고 볼 거냐의 관점이 중요하죠. 에코프로 BM이 10만 원 수준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23년 초에. 지금 이제 16만 6천 원이니까 프리미엄이 그 당시 대비해서 이제 60-70% 이제 올라온 상태가 돼요. 근데 23년도에 개뿔이나 실적도 없는 애를 그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이 또라이 같은 애들이 금양 주가 조작하면서 걔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금양 주가 조작한 거 그게 금양도 뭔가 커넥션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 같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금양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지금. 700억짜리를 12조까지 땡겨놨었으니 유광지 회장이라는 그 양반인지 모르겠지만 장난짓거리 하지 않는 한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한겨레에서 그렇게 깠는데도 23년도 연초에 한겨레에서 어마어마하게 깠어요. 박순혁에 대해서도. 하여간에 그 기준에서부터 지금 23년도 실적 있죠. 그때 주가 폭등했는데 22년보다는 실적이 개판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반토막인데도. 그리고 적자 전환. 그리고 이제 회복이 돼도 개뿔 22년도 실적만큼도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는 그냥 인정을 해준다면은 그냥 말 그대로 낙폭과대 개념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분이 전화 해석을 안 합니다. 꼭 사야 된다면 사겠다. 근데 그것이 자사주 지분을 2조 정도 매각하는 LG화학 그 소식을 발표했을 때가 시가총액이 20조 현금이 2조가 들어온다면 그게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호재죠. 그리고도 여전히 80%의 비중을 LG엔솔의 비중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LG화학 그 다음에 변동성의 기준에 코스모 신소재 정도 그 정도 본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저는 정리의 기준을 잡아드려요. 개뿔이나 얘가 오를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어찌됐든 여러 이슈로 이제 슈팅이 나왔을 뿐이고 양봉인데 왜 파냐? 양봉이 일단 안 팔아도 돼요. 근데 월봉이 양봉이라 할지라도 주봉에 또 일봉에 흐름이 제한적이라면 또 거래가 일봉에서 앞전 거 터진 거래만큼 터지지 못한다면 빼야죠. 이번에 에코프로가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의 흐름도 말 그대로 장난짓거리지 저게 무슨 펀드멘탈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얘도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 범위도 포함되어 있긴 한 거죠. LNF가 굉장히 셌고 LNF가 그죠? LNF가 어마어마하게 얘도 거의 더블 거의 더블. 그러니까 갭상승에 이제 음봉 떨어져서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좀 수급을 보시든 저는 일단 하여간 선입견 자체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슈팅을 주고 있는데 얘는 사실상 2차 전지 개념에 지금까지 2차 전지라고 노는 배터리 3사의 기준은 대부분 이제 테슬라 전기차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삼성 SDI 기준은 일단 모바일 쪽의 기준의 매출이 설정돼 있던 그런 업체인 거죠. 시가총액이 사실 삼성전기랑 비슷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훅 치고 들어 올려진 거죠. 어쨌든 지금 그 삼성 SDI의 오버슈팅 자락도 저는 좀 제한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꼭 들여다 보신다면은 에코프로나 이쪽보다는 오히려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얘도 철강 계열인 거죠. 2차 전지주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IRA 때 IRA가 어마어마한 악재입니다. IRA가 2차 전지 호재인 것처럼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정권이 바뀌면 IRA가 없어지느냐부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인데
중국산을 쓰지 못하게 한 게 그게 악재인데 때려놓고 약 준다고 그게 호재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응?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 두산 피어셀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20만 주 정도 0.3%대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오버슈팅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이 결여되는데 우리가 이제 42,000원대 차익 실현했던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할까요? 누적적인 수급은 들어와 있으니 윗부분에 대해서 따라 붙는다. 20만 주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에 두산 피어셀 일단은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잡았었던 부분이고 오늘 저점이 보합인데 그만큼 보이지 않는 창고에서의 매수 부분들이 이제 어제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강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한테폰만 보고 거래는 이제 아직 제한적이니까 한테폰만 보고 가격적으로 눌리면 조금 더 위에 2, 3% 위에서 사더라도 편입의 기준을 잡고 그러니까 43,000원만 돼도 좋겠어요. 한 2% 프리미엄 주고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가격도 수급이 들어와서 나쁘진 않은데 한번 눌리고 나서의 흐름으로 봅시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위험 정리 설정 잡아드리는 거고 마지막에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우리도 지금도 갖고 있는데 낙폭 줄이고 돌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아까워요. 사실은 75,000원, 8만원 이하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좀 살까 했는데 거래도 다소 제한적이었고 수급도 뭐 일부 들어오더라도 앞전 고점에 대한 슈팅을 잡기 좀 애매모호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지금 이번에 에이펙이 없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없었다면은 원자력이나 조선 쪽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느냐라는 해석 그 해석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이제 회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지고 계시다가 매매 사인 차익 실현 매매 사인 나오고 나면 그때 이제 움직임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두산 피어셀 좀 까불까불하고 위치 있는데 일단은 좀 이따 다시 볼게요. 녹화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시간대를 체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맨 앞부분부터 땡겨서 이제 뭐 보실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는데 1시간 12분이네. 좀 빨리 할게요. 이미경공 선생님 두산에너빌리티가 비중이 거의 뭐 한 40% 이상이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사인을 잡아드릴 테니까 비중이 너무 높아요. 조금 전에 분처럼 5%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높아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매매를 보니까 다 이번에 다 편입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매수 평균 단가 82,000원 한미반도체 152,000원 이번에 다 편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어쨌든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준은 지금 현재 기준의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최소 절반 이상 고점 대비 확 미끄러져 있지만 오늘 개파락 나온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제 슈팅이 나왔었고 어제 슈팅에는 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유지했다고 쳤을 때 오늘 시가가 개파락이 3%입니다. 93,200원. 거기까지 무조건 돌린다는 생각 좀 아시고 지금 프로그램 200만 주면은 어차피 외국계에서는 매도예요. 꼬리가 일부 달려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준에 분봉 보시면서 거래를 수반하고 계속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거래 없이 지금 가격만 반짝반짝 올리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은 개선되는 거 없고. 그렇다면은 뭐 32,000원 넘기기도 조금 제가 볼 땐 쉽지는 않아요. 절반 이상 정리. 절반 이상. 전량하시면 제일 좋고. 5%만 남기고 정리하셔도 좋고. 얘가 다시 치고 들어 올려진다? 그럼 뭐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도 안 되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도 들어가 있지만 펀더멘털적으로 안 되고 이슈 그다음 수급인데 수급 범위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슈 범위는 일단은 소진된 이슈가 되어져 가는 거죠. 소진된 이슈. 그래서 정리. 세진중공업은 지금 뭐 바로 정리하셔도 그래서 조선주를 꼭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하나오션 또 현대그룹주 또 삼성중공업 이런 쪽이 가야 얘네가 가는 거죠 사실. 뭐 얘네끼리 HJ중공업하고 얘가 이제 뭐 더 강력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얘네들이 지금 해놓은 게 마스카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그 바탕에 특수선에 대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 특수선에 대해서 가장 뭐 수혜를 많이 볼 것처럼 또 필리조선소 인수 관련해서 시가총액 40조를 넘긴 하나조선이 필리조선소 인수할 때 1,000억 들어갔거든요. 그 1,000억 들어간 자금 지금 하나시스템도 시가총액 10조까지 땡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50조 원짜리 두 개 합쳐서 50조 원이 훨씬 넘는 60조에 달하는 친구들이 1,000억 투자했다고 그게 무슨 주가를 저렇게 땡길 내용은 아니잖아요. 응? 그 조선 쪽에 하나오션이 LNG 선박의 강자인 거지 특수선에 대한 매출이 얼마나 있겠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이슈 범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 이슈가 또 나와줘야 변동성이 나올 텐데 일단은 그 이벤트를 한 차례 끝났다 봐야죠. 응? 그 이제 삼성중공업 보는 이유는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일단 우리 입장에서 거래가 터지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선주라면 삼성중공업 쪽에 설정 범위를 잡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세진중공업 정리. 그래 조선주 갖고 가고 싶다는 삼성중공업 5%로. 됐죠? 지금 뭐 한 2%뿐이 없으시니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이 한미반도체 이제 뭐 오늘 변동률이 6%까지 나왔고 20일 전 부딪혔는데 고점일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녹화가 좀 이제 천천히 된 거예요. 이게 하방 잡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뭐 21선 재차 돌파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얘도 실적이 없어요 사실은. 시가총액이 13조인데 영업이익이 뭐 1조? 1조 지금 넘었나요? 나오나요? 1조라도 나오나? 1조 넘길 거다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1조 뭐 안 나오죠 지금도. 1조도 안 나오는 애가 무슨 개뿔이나 13조야. TC번더의 그 시장이 열리기 전에 까미반도체가 TC번더 위주로 만드는 업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HBM 때문에 이제 TC번더의 수요가 확장이 된 거고 그 상태에서 TC번더 관련된 내용에 LG그룹도 뛰어들고 그리고 하나그룹도 뛰어들고 진입장벽이 이렇게 월등히 높지도 않아요 사실은. 결론은 지금의 실적 가지고 지금의 주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이 친구를 처음 볼 때가 23년 하반기입니다. 4만 원, 5만 원 할 때. 그때 이때 그러면 들어와야죠. 왜? 수급이 상상을 초월했거든. 주가 오버슈팅 나오고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에 변동이 있었고 근데 우리는 이 기준에 4만 원부터 따라붙은 부분을 이 5만 원 자락에서도 계속 5만 원대에서도 매수. 그리고 오버슈팅 19만 원대. 광민정 애널이라고 있어요. 40대. 뭐 40대 그 얘기 그 나이는 뭐 어찌됐건 이 바닥에서 40대면 애널리스트 치고 나이가 연세 많은 거예요 그분도. 근데 그분도 성향이 제가 볼 때는 이상해. 그러니까 흥분한 거지.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 10만 원 잡아놨는데 슈팅 나왔고 넘어가니까 뭐 흥분해가지고 15만 원, 막 20만 원. 아니 증권사 보고서가 무슨 뭐 장난쳐? 목표 주가 내놨는데 올라갔다고 기술적으로 올라갔다고 펀더멘탈이 좋아진 게 아닌데 갑자기 자기가 분석한 내용을 수정해서 더 올려 목표 주가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가 빠질 때 관계가 악화됐는지 거품이다. 자기가 분석해놓고 어찌됐든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부분 오버슈팅과 함께 빠져나왔던 부분 그러고 나서 수급이 더 꼬여진 상태에 일부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린다 해도 이거는 시장의 강세에 특히 IT의 강세에 특히 하이닉스의 강세에 연동이 된 거죠. 유자락에서 이번 달에 연동됐는데
거래대금 부분도 이제 더 확인해야 되고 요 거래량도 확인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다만 50%씩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응? 하이닉스가 다시 보합권에 있었는데 강세일 때 하이닉스도 매수죠. 그래서 이렇게 주력주를 가지고 가셔야 아까 보여드린 계좌 수익 범위처럼 수익이 나는 거지. 기존의 한미반도체 갖고 있을 때도요. 그러니까 23년 하반기 24년 뭐 1월 이때를 기준을 잡아서 보여드리면 24년 1월 달 기준 12월 말 종가 대비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5% 비중이 있었어요. 계속 128%죠. 하이닉스는 얼마야? 300%입니다. 어찌됐건 누적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차익실현하고 다 나왔잖아. 근데 19만 원 갈 때 다들 흥분 상태. 그 목표 주가를 설정했던 광민정 애널조차도 흥분 상태. 한미반도체 지금은 보고서가 조금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보고서 내는 쪽도 별로 없었어요. 계속 5% 갖고 가죠. 언제까지 갖고 갑니까? 5월인가? 정점 찍을 때 뭐 그럴 때까지 계속 갖고 가요, 사실. 4월 달에도 있죠. 빼고 나올 때 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설정을 갖고 가야지. 그게 5월 달에 없죠. 그러니까 4월 달에 차익 실현하고 종목을 완전히 뭐 빼내는 게 아니라 주력에서는 뺐지만 개별 매매 기준 또 변동성 매매 기준 잡겠습니다. 이게 4월인 거고 4월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했으니까 대략 15만 원 바로 언저리 그러니까 14만 원대 후반 14만 원대 후반에서 4만 5천 원 정도 더 올라온 거네요. 15만 원, 4만 5천, 5만 원 정도 올랐나요? 5만 원 정도 올라왔다고 치고. 5만 원 정도 추가니까 한 30% 정도? 근데 그게 주력에서 빼낸 거지 매매를 안 한 게 아니죠. 꼬리 달고 내려오고 차익 실현하고. 그 이후에 시장은 어때요? 요 지수 대비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이 지수가 얼마야? 2,700인데 50% 이상 올라왔잖아요. 시장이. 얘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못 올라왔으니까 이제 슈팅 나온다. 아니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 돼야지. 근데 성향을 딱 보니까 단타야.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단타 수준의 매매가 원활하신 거예요. 장중에 계속 보실 수 있던가 그렇게 하셔서 자산이 또 작지도 않으시고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산 규모에서 70%는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나머지 30%를 매매를 하시는데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그러면 VVIP 방에서 이제 변동성 매매 설정해 드리는 종목, 지금 당장에 뭐 로보티즈 같은 종목, 이틀 전에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제 메타방 진입을 하시려면 메타방 같은 경우는 VVIP 방에 계셔야만 메타방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HTS 버전의 검색기를 좀 받고 싶어요. HTS 버전에서 검색기 받아서 나 수익 좀 내고 싶어요. 재진입 탈퇴 차익 실현하고 또 봤더니 재진입 또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또 슈팅이 나오더라 뭐 이런 기준. 그리고 월등히 강한 두산 퓨어셀 이런 경우는 편입 탈퇴 재진입 그러고 나서 상한가까지 내리 폭등. 매매 따라하기 방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검색기 하이닉스가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 매수 사인을 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매수 사인 냅니다. 방금 매수 사인 드린다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뭐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녹화를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안 보시겠죠. 그리고 VIP 회원님들도 안 보세요. 불기둥 회원님들도 안 보세요. 여러분들은 VIP 회원님들은 VVIP 회원분들은 억지로라도 보는 거지. 응? 억지로라도. 결론은 하이닉스 10월 24일 날 이런 교육을 해드릴 때 목표 주가를 70만 원, 100만 원까지 상향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하이닉스 70만 원, 100만 원까지 상향해드린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를 직접 하시려면 매수를 못 하시죠. 다들 못 해요. 매수를 못 하잖아. 겁이 나서 이렇게 올랐는데 실적이 3배나 증가했다니까. 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이 3배가 증가했다고요. 근데 이걸 왜 못 사냐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배, 4배씩 막 올라온 게 아니에요, 사실. 30만 원 수준을 찍고 작년에 미끄러졌는데 25만 원이 그 기존 고가였다고 친다면
75만 원 가야 실적 증가한 폭의 설정 범위 수준만큼뿐이 안 돼요. 그죠? 상황 받고 하이닉스도 한번 뭐 뿌려주실 수 있으면 한번 뿌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살 수 있게끔 설정을 잡아드리는 게 그게 멘토의 역할인 거고, 응? 윤정도의 전문가의 어디서 없는 종목 끄집어내서 훔쳐와서 이거 뭐 세력 줍니다. 정보를 받았어요. 정보 매매합니다. 그 불법이지. 정보 매매하면은 바로 끌려가야지. 그렇게 해서 매매 사인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셨다? 매매하신 분도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금감원에서 연락이 와요. 특히 소형 잡주는. 요즘 세상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뭐 삼부토거냐? 도이치모터스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의 기준을 잡지 마시고 실질적인 내용의 기준에서 수익 범위를 잡아가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930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멋들어지죠. 삼성전자, 로보티즈, 하이닉스입니다. 우리 주력주 3개예요. 이게 그래서 훌륭한 검색기라고 말씀드려요. 농담이 아니라 훌륭하다 진짜. 어디 쓸데없는 쓰레기 잡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 아무 종목이나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윤정도가 여기다 손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주력주 위주에서 터져 나온다? 그럼 자신감 갖고 윤정도의 노하우가 40년 된 노하우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검색기인데 그게 HTS 버전으로 있으면 진입신호 나올 때 띵동 매수 하라고요. 윤정도가 개별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D&D 파마텍 띵동 매수하라고요. 윤정도는 싫어하지만 매수 사인 나오네요. 이 가격에 진입 이후에 3%가 아니지, 그 이상이지 사실은. 로보티즈 다시 슈팅 나옵니다. 눌림목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이제 방안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이미경공 선생님께서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거의 이 두 종목에 이제 집중해 계시는데 뭐 속된 표현으로 몰빵의 기준이 돼 있으신데 저는 반대일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력 포트폴리오를 뭐 최소 50% 오르면 최소 50% 그리고 나머지 비중 가지고 변동성 매매를 하시되 이렇게 검색에 터져 나온 종목 또 윤정도가 강조드리는 종목 이거 보세요. 이거 이 강조해서 올려놨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이렇게만 올려놓으면 그럴 것 같으면 19만 원에 산 거부터 올리지. 중요한 거는 주력 포트 강력 매수라고 이런 단어를 쓰질 않는다고 VVIP방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그 기준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근데 5% 비중뿐이 안 되는 이런 설정 범위까지 강하게 설정을 해서 매수 사인을 드렸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매수의 기준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 강력 매수의 기준에 이런 흔치 않은 매매 사인이 나오거나 또 두산 피어스를 상한가하는 날 강력한 매수 기준을 잡아드리거나 그랬을 때 그때의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정리 좀 하세요. 정리 좀 하시고 이번에 11월 말도 아니고 좀 빠르게 할게요. 11월 중순이나 이럴 때 빠르게 해가지고 지금 급하잖아. 농담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강연에 한 10분만 오시면 되거든요. 인원이 너무 많아도 대화도 안 되고 강연에 10분 정도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서 강연의 비용은 매번 똑같아. 220만 원입니다. 그런데 220만 원에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110만 원. 그리고 어제부터 아마 전화를 드렸을 텐데 다들 일부는 시큰둥하신 분이 계세요. 강연에 가서 뭐 들을 게 뭐 있나, 가질 게 뭐 있나 말씀드리지만은 연말까지 집중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다시금 또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VVIP방에서 오픈해드리면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집중돼 있죠. 그죠? 333 비중으로. 그래서 특화되어 있으신 분들 강연회까지 오셔서 나는 이런 포트 구성을 잡고 싶다. 내 자산의 뭐 70% 80% 정도는 제대로 된 쪽에 묶어두고 싶다. 그래서 이런 수익 진짜 더블 수익을 내고 싶다. 2달 3달
8월 12일, 9월 12일, 10월 12일 3달 조금 넘었네요. 계좌 따블이야. 이거는 자산을 10억을 갖고 계시든 100억을 갖고 계시든 200억을 갖고 계시든 우리 방에 가장 많은 그 주식 포트폴리오 자금 말고 매매 자금으로 200억 이상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도 여기다 다 몰빵할 수 있는 뭐 20베타 시스템 좀 무리가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포트 구성 한 가지 하고 그리고 강연에 오셔야만 요 HTS 버전을 드립니다. 이거는 한 번 드리면 회수가 안 돼요. MTS 버전은 드렸다가 회원 만기가 되면 회수를 할 수 있거든요.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 쓰시게. 이걸 한 번 드리면 평생 쓰시는 거예요. 소름 돋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세 종목 딱 떠있잖아요. 삼성전자, 로보티스, 하이닉스.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라고 이거 무료로 아무리 뿌려봐야 뭐 하겠어요. 무료로 뿌려봐야 그분들은 야씨 뭐 하이닉스 같으냐 에이씨 삼성전자 같으냐 이래버리시지. 그나마 로보티스 정도면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가 HTS 버전 받으시는 거, 세 번째가 메타방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포트폴리오 주신 분들은 영상 다 보실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전달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 내부에 계신 분들은 여러 번 해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긴데 좀 땡겨서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메타방 관련된 영상도 같이 보내드리고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퓨어셀이 수급이 1차적으로 유입돼 있다 보니까 안 미끄러지네요. 일단은 44,500원에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들어갑니다. 왜냐면 어제도 수급이 들어온 게 확인됐고 오늘도 일단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44,500원 기준에 신규 추가 재편입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신규 추가 신규로도 들어가실 수 있고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재편입. 다만 그 비중은 5% 설정으로 잡는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산 퓨어셀의 경우에는 세 번째 양봉의 크기가 도지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지는 이제 방향성의 설정 범위를 이제 좀 위로 보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결론은 지금부터 해서 수급이 아무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해서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편입 설정을 일단은 잡겠다. 잡을 터이니 거래는 지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니까 너무 뭐 공격적으로 따라붙으실 수 없고 만약에 여기서 한 템포 더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업이 된다면 위로도 따라붙어야죠. 그렇지 않고 눌리면 2차 편입을 하게 됐을 때 매수 평균 단가가 지금 주가보다 조금 낮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리한 게 42,100원이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미경 공선생님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주신 분들 VIP 회원님들 강연에 오시면 다 제가 VVIP로 오시라고 다 설정을 해드릴 거고 네 분을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을 해드리는 건데 VIP 3분, VVIP 1분 그리고 VVIP 오시는 분들은 1년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또 설정을 해드릴 거고 어차피 HTS 버전 받으려면 1년 가입하신 분들만 드려요. 방 안에 대부분 갖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VVIP 방은 1년을 가입해 계신 상황이에요. 그게 유리하시죠. 자, 로또 박사님 VIP이신데 뭐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도 꽤 있으시고 그러니까 매도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고민이 있으시겠죠. 일단은 HJ 중공업이 제가 조금 일찍 봤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차피 14,000원에 편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정도의 변동의 기준에서는 새로움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변동성으로 형성돼 있을 때 눌림목이 있을 때도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까지 고점 대비 얼마죠? 보시면은 고점 34,000원 대비해서 24,000원까지 얼마에 30% 미끄러져 내려오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반댈세.
그러니까 이런 자락에서 매도를 하는 게 옳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시금 이런 자락에서 이런 자락에서 매도한 자락보다 밑에서 꼭 사는라는 보장은 없어요. 더 위에서 살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전략 꾸리냐면 냅두면 더 가지 않느냐. 냅두면 그러니까 내가 100% 수익 먹었다, 수익 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개인 수급도 없고 그냥 이슈 범위에 거래 터트리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조정을 받다가 그나마도 이렇게 돌렸는데 이게 이제 에이펙 효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당분간은 또 이슈가 없겠죠. 그리고 거래가 올라올 때 더블 날 때 거래 대비해서 거래가 지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오늘 고점 찍고 운봉 떨어질 때 차익 실현이 제일 좋았을 뻔했는데 단기 이슈가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단기 이슈가 생기면 그때 내서 거래 터지면 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우리는 요 정도면 다 차익 실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좀 미련 같더라도 이 정도의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얘가 다행히 돌렸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형성된 건데 그렇지 못하고 거래가 이렇게 둔화된 상태에서 계속 밀려 내려오면 그나마도 시장이 좋으니까 하방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지수 대비해서 고점 찍을 때 지수 대비해서 코스피 쪽의 기준에 3,3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4,0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막 그 앞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 정도. 거래는 없고 이슈만 있었고. 이해되세요? 얘는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아니라 이때 정리를 했으면 나머지 종목 뭘 샀더라도 확률상 시장 수익률 수준은 나왔겠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삼성중공업 산 기준 대비 삼성중공업도 수익이잖아요. 사실. 삼성중공업 200만 주 때 매도해서 지금 조금 줄긴 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3만 원 언저리면은 추가 매수세를 내고 3만 500원 이하면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HJ중공업 지금 30% 비중은 이건 아니 37%입니다. 올라와서 또 그런 기준도 있지만 매도 전략 매도면 제일 좋고요. 아쉽더라도 매도하셔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수 페타시스의 기준은 20%예요.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리 5% 정도 10% 미만으로 줄이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가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수 페타시스의 연동폭은 하이닉스 쪽에 가깝죠. 하이닉스의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아름 오버슈팅도 없어. 이번에 주간 단위로 3주 정도 슈팅 나온 게 조금의 오버슈팅이라 할지라도 진짜 제대로 된 오버슈팅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를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다만 비중이 너무 높아요. 정리. 그 다음에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진짜 0700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두 번째죠. 세 번째인가? 무지하게 와요. 어쨌든 그 대한전선은 왜 들어갔냐면 검색기에 떠서 이제 이번에 이틀 전에 들어간 건데 들어가고 훅 밀렸어요. 그죠? 사실 22,200원에 24,000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밀렸어요. 그래서 손절을 할 거냐 2차 편입을 해서 단가를 낮출 거냐 고민을 했는데 이 정도에서 추가 편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날이 아마 두산피어셀 상한가 나온 날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서 멈춰 있었는데 다행히 꽤 많이 돌려놓고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슈팅 같은 가격에 추가 편입. 그러니까 24,000원 올린 평균 단가죠. 지금 대한전선 21,500원이 단가시네요. 아니 매수 평균 단가 23,350원. 그러니까 24,000원 정도 평균 단위 맞단 말이에요, 우리. 근데 얘가 이제 저는 뭐냐면은 우리가 HD 현대 일렉트릭은 1년 이상,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주력주로 편입을 했어요. 주력주로.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갖고 왔는데 이 친구를 최근에도 이제 매수 신호를 잡아드렸는데 원체 거래대금이 없었어요. 지금 거래대금 다시 살아난 거고. 그래서 누적 수급도 좋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력 포트에서는 좀 뺐어요. 시장 조금 휘청할 때. 요럴 때 뺐을 거야, 요럴 때.
그러고 나서 이번에 슈팅이 나온 겁니다. 뭐 굉장히 부럽죠. 근데 전선주들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 같이 테마가 형성됐을 때 전력, 미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난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저는 다른 쪽은 뭐 다른 엉뚱한 얘기하더라도 아니다, HD 현대그룹이 1등으로 설정을 잡고 거기서 움직임 가져가자 해서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전선주들이 초기에, 작년 초기에 데이터 센터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동폭이 깊었었는데 지금은 전선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이었잖아요. HD 현대일렉이나 이제 LS 일렉트릭 움직임 대비해서. 근데 이때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의 흐름이에요. 결론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락이구나를 놓고 본 거예요. 그래서 비중만 좀 긍정적이라면 지금 13%인데 5% 정도 비중만 가져가시는 기준이라면은 그러면 얘 거래가 계속 이제 터지는 기점에 오늘은 700만 주인데 뭐 오버슈팅을 준다면 거래는 터지겠죠. 근데 지금 뭐 하루에 2천만 주씩은 터져줘야 돼. 4천, 5천 원. 그게 지속된다면 얘의 매수 강도를 좀 확장해서 좀 세게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작년 초 대비해서 요 정도뿐이 못 움직였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 또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작년 고점 대비해서 30만 원 대비해서 더블입니다. 더블이 뭐야? 따따블이죠. 우리가 요 정도에 정리를 했고. 따따블인데 작년 고점 대비 따따블인데 30만 원 대비해서.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많다라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그걸 놓친 적이 없고. 우리 놓친 적 없잖아요. 얘를 정리했다고 와 얘도 갖고 싶고. 근데 얘 상승률만큼 뭐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하이닉스 작년 고점이 얼마예요?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작년 고점이 30만 원도 안 되지. 얼마죠? 25만 원? 25만 원? 얼마죠? 24만 8,500원. 작년 7월 고점이. 거기에 대비해서 얼마냐고. 거기에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HD 뭐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또 LS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그 흐름 대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다. 우리 기준에서는. 그래서 4만 5천 원 기준 대비 135% 하이닉스 올라온 거예요. 135%. 그것도 8월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달 한 달에 60%. 그러니까 와 부럽다 할 필요 없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기준인데 이 흐름을 같이 놓고 볼 때 야 그렇다면은 이쪽의 슈팅 범위에 피곤함을 조금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피로함을 좀 느끼는 쪽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선 쪽에도 시각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 하는데 10월 달에 매수 강도가 좋았고 그죠? 그리고 거래 강도가 좋았고 이게 유지되고 있고 매일매일 유지되고 있고 특히 이제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유지가 됩니다. 마감 때까지면은 최소 1,500억 이상은 터지겠죠. 정규장 기준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전선은 일단 유지하고 다음 주 기준에 전략을 좀 설정해 볼 거예요. 일단은 이제 발을 담궈놓은 상태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로보티즈는 조금 전에 설정을 해드렸고 로보티즈가 4%에 로보스타가 10%예요. 저는 로보스타를 정리를 해서 로보티즈 사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로보스타가 다른 게 아니라 시가총액에 있어서 이제 8천억 이제 곧 1조가 될 수 있는데 가벼운 부분이 로보티즈도 충분히 가벼우니까 2조 8천억 3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좀 놓고 보시고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정리되는 종목군들 비중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비중이 없으세요. 지금 다들 대부분이 너무 안 움직이니까. 근데 오늘 거래 터졌잖아요. 미친 듯이. 오늘 체력이 제가 되든 안 되든 지금 힘들어져도 화장실도 못 가고 체력이 되든 안 되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의 전략 혹은 현대차 전략 설정하고 있는 다른 쪽도 볼 건데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 퓨어셀입니다. 두산 퓨어셀의 경우는
지금 45,000원을 넘기리라 봐요. 그러니까 일단 유지하시는데 비중이 7%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선 피어셀까지 2차 배수세를 저걸 뚫고 올라가면은 강도 있게 그러면 더 드릴 거예요. 일단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아시겠죠? 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 녹화는 했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나와요. 홈페이지 이렇게 나오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2시간 녹화라 이거 뭐 누가 보실지 모르겠습니다.